2021년 2월 20일 미국 동부시가 밤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트랜스 엔터렉스가 살짝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큰 폭의 하락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페니 스탁들은 뭐 2, 30%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서 그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살짝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 한 일주일간 있었던 일, 뭐 큰일은 없었고 하나 있었고, 그리고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가 한 말인데 그거 한번 살짝 되씹어 보고, 그리고 제 생각들 업데이트를 좀 할까 합니다. 제 포지션은 그대로고요. 단지 수익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1100%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00%, 그런 다음에 이제 900% 줄었네요. 근데 특별히 뭐 신경 쓰이거나 뭐 걱정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뭐 고점에 7불이나 막 6불 막 중반 이렇게 3불은 좀 걱정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얘네들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아마도 여기 위에 요 선하고 이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살짝 더 내려간 건 있지만 이것도 이 21선 위로 잘 지지를 해줘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뭐 쭉 폭락을 했거나 더 떨어졌으면은 이거 무슨 일이지? 라고 볼 텐데, 그 정도로 막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RSI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등했지만 올라와도 충분히 과매수권에서 계속 놀 수 있다. 지금 완전 과매수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맥디 같은 경우도 이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다이버전스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상승하면서 벌어지고, 이게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이게 큰 폭의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물론 뭐 6불 중반에서 4불 뭐 중반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불 떨어지니까 뭐 한 30% 정도 하락한 건데, 이 정도 시총 뭐 얘가 한 800밀리언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 등락폭이나 이 변동성은 되게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1선 지지를 받고 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줄여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차트적으로 보면 눌림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하락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살짝 늘긴 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EU에다가 트레이닝 센터를 연다 그랬어요. 요거를 발표한 다음에 이 발표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 한 2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 얘네들이 유럽에다가 트레이닝 센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뉴 트레이닝 센터를 만든다. 아, 돈 쓴다. 그래가지고 아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성장주로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EU에다가 유럽에다가 트레이닝 센터 만든다 그러니까 좀 하락을 했고, 근데 그 하락치곤 조금 반응이 좀 과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살짝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눌림목이라도 볼 수 있고, 이날 21선 잘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라 그러죠. 지금 매물대는 제가 안 보는데 한 요 정도 선이 사람들이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저항이 아니죠. 지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인 이 캔들로 보면은 완벽하게 상승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여기서 살짝 하락을 하던가, 그래서 요 지점을 좀 지켜주면은 23일이면 요 정도 되겠죠. 이때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일 날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만약에 그 시기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FDA 510K 그 일반 외과 확장증 이게 발표될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23일 날 장 끝나고 4시 이후에 하던가 아니면 그때 안 하더라도, 뭐 사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의사들한테 우리 기계 어떻고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 자기네 회사 업데이트 할 때 뭐 한 대라든가 뭐 두 대라든가 요 정도 팔았다, 한 대라도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리스를 얼마큼 더 계약을 체결했다, 뭐 요런 거.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한두 대, 뭐 한 대라든가 두 대 팔았다 그러고 의사들한테 뭐 좋은 모습 이렇게 뭐 시연해주고, 그럼 의사들도 피드백도 좋고, 그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한 4시 이후에 FDA에서 승인이 날라오고, 이러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23일 날 그 승인 소식이 안 나오더라도 그 승인 소식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FDA에서 510K 일반 외과 확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앞으로 더 넓은 분야에
우리 기계를 팔 수 있다. 요것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한다면은 살짝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11월 5일 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이 매출이 지금 거의 최악이에요. 보면은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출이 80만 불 나왔거든요. 80만 불이에요. 시총이 800밀리언짜리가요. 그리고 이번에 80밀리언 팔았던 게 뭐냐면은 이 20밀리언 기계를 리스해 준 거, 그리고 20밀리언 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 판매한 거, 그리고 이 액세서리요. 그리고 40밀리언 서비스. 그러니까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가 리스해 준 거, 이런 거 뭐 메인테넌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40밀리언이었고, 이 기구, 뭐 팔 같은 거, 뭐 칼 같은 거,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 팔았던 게 20밀리언이에요. 중요한 게 이 트랜스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기계 판매로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이 장비라든가 이 액세서리 같은 거 20만 불을 팔았는데 이거는 크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이렇게 프로시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수명이요. 근데 이 트랜스엔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FDA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장비 매출은 다빈치처럼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트랜스엔트렉스는 그 사용수가 더 올라가서 새로 만든 병원이라든가 신생 뭐 이런 수술하는 쪽, 요런 쪽에서 조금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가니까. 트랜스엔트릭스는 일단 미국보다는 이 아시아, 특히 아시아라고 적고 중국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 중국 쪽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중국의 어떤 투자 회사랑 또 다른 뭐 수출입하는 회사가 이 트랜스엔트릭스한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투자 회사도 지금 지분 희석이 많이 된 상태예요.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37%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계 판매가 아니라 프로시저, 그 수술 얼만큼 많이 한 횟수가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가 다운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8%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200%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이라 적고 중국이라 읽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디게 있구나. 유럽은 많이 두드려 맞았다가 최근에 살짝 또 올라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코비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고 통제가 되고 막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하는데 이런 배를 열고 뭐 수술기구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줄여서 하겠죠. 근데 최근에 미국도 수술을 많이 하곤 있어요. 병원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차 따라올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프리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한 건데 얘가 한 번 더 되물었어요. 이 아시아는 플러스 37%고 미국은 마이너스 11%고 EMEA, 유럽은 마이너스 28%다. 근데 너 지금 다시 200%가 상승했다 그랬지? 이거 유럽. 그러니까 얘가 맞다 그랬어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거의 최악인 수준이에요. 왜냐면 기계 같은 경우도 못 팔았고 리스만 20만 불하고 뭐 장비라든가 액세서리 팔아가지고 20만 불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 매출 뭐 인스톨레이션이라든가 뭐 기계 메인테넌스 해가지고 40만 불 벌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가 아마 3월 초반 정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수술 횟수가 얼마만큼 회복을 했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아마 매출이 기계 한 대든 두 대든 조금만 뭐 한 대를 팔 것만 같다 혹은 뭐 한 대 팔았다 그러면 대박인 거고 왜냐면 지금 지난 3분기 11월 초에 한 게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11월 5일 날 했네요. 그래서 지금 2월 23일 날 뭐 기계를 한 대 팔았다던가 그때 소식이 없어도 조금 상황 주가 흐름 보고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FDA에서 승인 발표가 아마 딱 나올 때예요. 지금 2월 23일. 왜냐면 8월 달에 서밋 했으니까 6개월 뒤면은 2월 말이라든가 3월 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2월 23일이 될지 아니면은 실적 발표하는 3월 초반 뭐 3월 1일, 3월 2일 아직 언제 할지는 날짜는 얘네들이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올지 아니면 실적 발표 끝나고 나올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으니까 인베스터 데이가 2월 23일 있잖아요. 미국 시간 기준이에요. 화요일이고 그리고 4분기 2020년 회계연도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하는 거는 아마 이제 뭐 3월 뭐 1일이나 뭐 3월 2일이나 이때 할 거예요. 그래서 FDA 이 510K 발표하는 게 아마 이때 주가 상승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사실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요 사이 요 언저리쯤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가 트랜센트릭스가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뭐 2023년까지 총 마켓이 한 16빌리언, 뭐 20빌리언까지 커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침투할 그 룸이 상당히 크다. 근데 다른 것도 알아봐야 될 거는 이 메드트로닉스도 지금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트랜스엔트릭스가 성장성 있고 먹을 룸도 크고 성장할 분야도 확실하고 왜냐면 앞으로 이 분야는 확실히 더 커질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거 보세요. 메디트로닉스가 하는 건데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We know 있어요. that only about 2% of 거의 procedures around the 비슷해요. 여기 world are 보시면요. performed with robotic-assisted surgery system today. 보이시죠? From the 집게도 start, 있고 Medtronic 트랜스엔트릭스한테 되게 좋은 시간은 당연히 아니겠죠? The system that's more versatile 구멍을 조그맣게 can be used for more 뚫고 types 기계를 of procedures and 집어넣는 more 거예요. often. 아무래도 마케팅을 하면은 Greater mobility can shorten 메디트로닉스가 setup and 조금 더 takedown 잘 times. 하겠죠. 아무래도 등치가 더 크니까요. 트랜스엔트릭스 같은 From the start, 경우는 Medtronic asked 지금도 different questions 이렇게 about robotics. 들어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이 지금 기존 산업에 침투하는데도요. 다빈치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모습이고요. 얘가 다빈치를 판매하고 있죠. 얘네가 처음에 유럽에서 1999년에 이제 상용화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보면은 2000년도에서 이때까지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딱 몇 년 걸렸어요. 보면은 한 4년 정도 걸렸죠. 이때까지 계속 되게 자자자하게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다음에 점점 이렇게 시장이 커가면서 이런 이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12,000%나 올랐네. 참 2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대단하네요. 그래서 트랜스엔트릭스가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약 2.5년,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빈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요 정도 된 거거든요. 2000년도에서 이렇게 2003년, 3년 정도 뭐 된 거예요. 3년?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얼마큼 다빈치를 본다면 얼마나 더 걸릴까? 한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최소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트랜스엔트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이때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시장을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트랜스엔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인투이티브도 있고 이제 메드트로닉스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특별히 막 장점이 막 뛰어난 건 아니에요. 트랜스엔트릭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엔트릭스가 뭐 햅틱이 있고 뭐 3D 이미지 그 기술도 있고 그리고 아이 트래킹이 있어가지고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인투이티브에서 충분히 못할 거냐 아예 아니면 그 기능을 뭐 똑같이 구현 못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주가가 작년 12월 대비 한 1000%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을 한 2003년도 요때라고 보면은 한 1000% 정도를 빼주면은 한 지금 요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상승하려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리고 그리고 얘가 앞으로 기계를 한두 대 팔고 쭉 팔아가지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쭉 상승해가지고 뭐 한 대 팔았다 두 대 팔았다 점점 그게 늘어나가지고 예전처럼 뭐 1년에 10대 15대를 팔고 뭐 파일럿 프로그램 더 늘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대감이 또 충족이 사라지면은 이렇게 또 하락할 수도 있고 물론 경기에 따라서 이때 침체였으니까 그 금융 위기였잖아요. 2008년도에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만약에 뭐 FDA 승인을 받거나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혹은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그거 간략하게 영상 요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녹음을 할게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나 잃지 않는 하루 되세요.